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올 시즌 초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나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8위일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첫 3경기에서 매우 좋은 경기력으로 리그 3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겨우 3경기 했을 뿐이고 대진 운도 수월한 편인 건 분명 사실이지만 지난 시즌의 토트넘은 한 수 아래로 보이는 하위권 팀들에게도 어이없이 졌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당한 레스터에게 1대4 패배, 2부 리그였던 셰필드에게 0대1 패배, 최근에 이긴 본머스에게도 2대3 패배를 당했죠. 그런데 여기에 지난 시즌 30골을 넣은 케인마저도 미넨으로 이적해버리고 빅리그 경험이 없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아예 싹 바꾼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만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즌이 개막하고 보니까 케인 없이도 매경기 2골씩 꼬박꼬박 넣고 있고 포스테코글루의 엔지볼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토트넘의 축구 자체가 아주 재밌어졌죠. 무리뉴, 누누, 콘테도 초반 성적은 좋았다면서 포스테코글루를 까내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경기를 다 지켜봤던 증인 입장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력 자체가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엔지볼은 재밌거든요.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토트넘 경기에서 재밌는 장면이라고는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에 이식된 엔지볼은 나름대로 아기자기한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볼을 연계하는 축구를 하고 있죠. 또 어린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팀 분위기가 매우 활기차고 밝아졌다는 느낌입니다. 이건 캡틴 손흥민의 영향이 엄청 클 겁니다. 손흥민은 원래부터 팀의 분위기 메이커로 항상 웃으며 장난을 치는 걸로 유명했는데 이런 손흥민이 주장이 된 이후 선수들이 더 친해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게 우연일까요? 비수마, 사르, 메디슨, 반더벤 등 최근에 떠오른 토트넘 선수들이 하나같이 손흥민을 언급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죠. 팬들 역시 이걸 충분히 인정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토트넘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9월 1일 23시인데 선수 방출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토트넘에서 방출해야 하는 선수 명단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아직도 행선지를 찾지 못한 요리스부터 다이어, 레길론, 산체스, 은돈벨레, 호이베르, 탕강가, 스펜스, 힐까지 총 9명을 방출 대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호이베르 정도만 그나마 교체로라도 리그 경기를 뛰었지 나머지 8명은 경기를 뛴 적이 없죠. 토트넘은 올여름 케인을 미넨으로 보내고 윙크스를 레스터에 판매한 걸 제외하면 제대로 내보낸 선수가 없습니다. 굳이 쓸데없이 선수단에 데리고 있으면서 죽음만 주는 것도 비효율적인 일이라서 가능하면 올여름에 이적시키는 게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이적시장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안 요소입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입도 시급해졌죠. 현재 토트넘은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의 브레넌 존슨을 노리고 있다는데요. 2001년생으로 만 22살의 어린 선수입니다.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브렌트포드가 브레넌의 영입을 위해서 4,300만 파운드 넘는 돈을 제시했지만 노팅엄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노팅엄이 원하는 건 5천만 파운드라는데 이러면 거의 히샬리송 가격이거든요. 히샬리송이 6천만 파운드였는데 브레넌을 5천만 파운드에 영입하게 되면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브레넌은 지난 시즌 1부 리그에 올라와서 38경기 출전에 8득점 3도움을 기록했는데 분명 잠재력은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히샬리송보다 확실히 나을지는 모릅니다. 히샬리송은 1부 리그에 더 오래 있었고 실제 에버튼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수준급 공격수였던 게 맞으니까요. 그런 히샬리송도 토트넘에서 적응을 못했는데 더 어리고 경험 부족한 브레넌이 토트넘에서 오히려 더 헤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는 엔지 감독이 브레넌을 원한다고 하면서 영입 가능성은 꽤 있는 상태입니다. 이적 시장 마감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영입이든 방출이든 빨리 진행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지켜보시죠. 한편 토트넘은 오는 새벽 3시 45분에 풀럼과 리그컵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본머선 이후에 4일이 채 지나기 전이라
선수들의 컨디션이 어떨지가 관건입니다. 풀럼은 서런던이 연고진 팀이라서 원정 경기라고 해도 이동거리는 짧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점이죠. 풀럼은 최근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전했는데 아스날에게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홈팀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압박하면서 아스날 선수들의 실수를 유도한 겁니다. 주중 경기라 살짝 지쳐있는 지금 비슷한 전략을 쓰는 걸 경계해야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럼전을 앞두고 로셀소의 출전을 예고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직접 로셀소를 언급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올 거라고 밝힌 건데요. 화요일 밤에 경기가 있는데 로셀소가 출전할 것이다. 더 나은 말로 표현하고 싶지만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많은 걸 준비 중이다라면서 프리시즌에 맹활약했던 로셀소가 드디어 공식전에 출전할 거라고 선언했죠. 개막 이후에 메디슨, 비수마, 사르 조합이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바람에 그동안 로셀소의 출전이 불투명했는데 주중 경기에 잡히면서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로셀소가 드디어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토트넘이 선수 방출을 제대로 못하면서 현재 미드필더는 포화 상태거든요. 이미 자리 잡은 메디슨, 비수마, 사르와 부상에서 회복 중인 벤탄쿠르를 빼고도 호이베르, 스킵, 로셀소, 은돈벨레까지 미드필더 자원은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출전 기회를 잡은 로셀소가 뭔가 보여줘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로셀소는 최근 경기에 못 나오고 있지만 본머스전에서 승리하자 SNS를 통해서 팀이 승점 3점을 얻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에서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넘치는 상태인데요. 왠지 모르게 로셀소에게 좀 정이 가는데 풀럼전에서 제대로 한 건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감한 예상을 해보자면 손흥민이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나와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본머스전이 끝나고 손흥민이 상당히 지쳐 보였다는 점도 있지만 히샬리송을 스트라이커로 쓸 때보다 손흥민이 가운데 있을 때 더 위력적이라는 게 메뉴전과 본머스전에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이 센터에 있을 때 추가골이 나왔죠. 물론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공 없는 움직임과 패스 연계를 통해서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메이저 후반 25분에 히샬리송이 나가고 페리치가 교체 멤버로 들어왔습니다. 페리치가 왼쪽 윙어 자리로 가고 손흥민이 스트라이커 역할로 바꿨죠. 그리고 13분 뒤에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본머스전에서는 후반 15분에 히샬리송이 아웃, 그리고 불과 3분 만에 추가골이 터졌고요. 다시 말하면 손흥민이 스트라이커일 때 평균 8분 만에 득점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풀럼전에서도 손흥민 스트라이커로 반전을 노리는 전략이 매우 가능성 있죠. 히샬리송에게 또 선발로 기회를 줬다가 전반전 동안 공격이 잘 안 풀리게 될 경우에 후반전에 바로 손흥민과 교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체된 손흥민이 결승골. 매우 그럴듯한 있을 법한 시나리오인데요. 실제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도 손흥민이 풀럼전에서 득점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는데 리그는 아니지만 리그컵에서라도 손흥민이 올 시즌 첫 골을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